서른 중반의 나이, 그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붐비는 출근길에 몸을 싣고 손에 쥐는 돈은 언제나 생활하기에 빠듯했지요.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민 속에 그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밋밋한 일상에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지영이라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지영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마음 씀씀이 또한 곱고 따뜻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깊이 존중해 주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순식간에 깊어졌고 머지않아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그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집안은 지역 사회에서 손꼽히는 재력가였습니다.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갖춘 누구나 한 번쯤 부러워할 만한 배경이었지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가난한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물질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부와 안정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 드디어 내 인생이 활짝 피는구나. 그는 지영과의 결혼이 자신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큰 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행복의 달콤한 그림자 속에 무려 14년 동안 꽁꽁 숨겨져 온 무서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영이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처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는 더 이상 가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평생 꿈꿔왔던 안정된 삶이 펼쳐졌다. 장인어른은 그를 자신의 사업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앉혔고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처가의 기대에 부응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낳았고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행복했다. 그렇게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다. 그는 이제 중년의 가장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다. 그는 아내 지영이와 아이들을 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14년 동안 그에게는 단 하나의 그림자도 걱정거리도 없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영원할 수 없는 것일까? 14주년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그는 아내 지영에게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영이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났다. 때로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가 말을 걸면 깜짝 놀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커다란 비밀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지영이는 그저 별일 아니다. 요즘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그렇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하지만 남편의 직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의 평온했던 14년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아내 지영이의 이상 행동은 점점 빈번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몸에서 단 한순간도 떼어놓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조차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고 전화가 오면 그의 시야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옮겨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문자가 오거나 알림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영이는 극도로 긴장하며 화면을 재빨리 가리곤 했다. 그 모든 행동은 그에게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장 비극적인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14년간의 믿음과 행복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평온했던 가정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질투가 뒤섞인 격렬한 감정만이 남았다. 결국 그는 아내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진 처가 사업체의 재력과 인맥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탐정에게 전달받는 보고서는 매일 밤 그를 더욱 잠 못 들게 만들었다. 지영이가 혼자 외출하여 특정 장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 모를 인물과 만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보고서에 적힌 다음 만남 날짜, 그는 지영이 몰래 그녀를 뒤쫓았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녀가 향한 곳은 고급 호텔이나 외딴 주택이 아니었다. 지영이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고 오래된 한 아파트 단지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낯선 한 남자와 마주했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는 듯했다. 숨죽인 채 낡은 아파트 입구에 몸을 숨긴 그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지영이는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외간 남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경계심이나 죄책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듯한 익숙함과 애틋함이 느껴졌다. 그들의 대화 소리는 희미했지만 그가 예상했던 외도나 불륜의 내용은 아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들 가까이 다가섰다. 순간 남편을 발견한 지영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남편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낯선 남자가 지영이를 향해 건넨 단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엄마, 오늘은 몸이 좀 어때?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지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14년간 그가 누려왔던 모든 행복이 거짓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임을 폭로했다. 지영이는 사실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었다.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와 결혼했으나 남편은 도박과 빚으로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결국 그녀는 이혼했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웠다. 현재 그녀 앞에 서 있는 그 초라한 남자는 바로 그녀의 친아들이었다. 그녀는 재혼을 위해, 그리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아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것이다. 14년간의 평온함은 아들이 자신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수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영이의 처절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경멸과 분노만이 맴돌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완벽한 아내의 뒤에 숨겨져 있던 남자아이의 존재. 그것은 그에게 무거운 족쇄이자 그들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증거였다. 그의 분노는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14년 동안 당신은 나를 속였어. 그 아이가 당신의 과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숨길 수 있었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에게 완벽한 아내이고 싶었어. 그래서 그녀의 변명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역겨운 거짓말로 들렸다. 완벽한 아내. 나를 속여온 것이 당신의 완벽함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통제력을 잃고 포효처럼 변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자랑했는지 알아. 내가 당신을 믿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느냐고. 14년의 세월이 전부 가짜였다는 말이야.
지영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과 우리 딸을 위해. 우리 딸? 그는 경멸하듯 되물었다. 우리 딸? 그 아이까지 당신의 거짓말 속에 끌어들였어. 그 아이에게는 내가 아버지였어.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14년간 쌓아 올렸던 자신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지금 당장 이 집, 이 여자, 이 모든 거짓말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다. 그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다. 온몸의 신경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도시의 밤 공기는 폐부를 찌르는 듯 차가웠지만 그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속도계의 바늘은 위험한 영역을 향해 치솟았다. 14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시야를 흐렸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숨겨진 과거를 가진 여자와 함께 살았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자신을, 그녀를,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시간을. 도심 외곽의 허름한 술집에 들어선 그는 구석자리에 몸을 던졌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알코올은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지만 고통의 근원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기만 아래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 아이의 해맑은 미소, 그녀의 다정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술잔은 비워지고 그의 정신은 혼란의 극에 달했다. 그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에 비치는 아내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다. 격렬한 충격음과 함께 기기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파괴적인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농락당했다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뿐이었다. 그는 혼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숨막히는 밤을 맞았다. 남편이 문을 박차고 나간 후 집은 섬뜩한 침묵에 잠겼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남편의 분노가 남긴 폭력적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는 완벽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줄 남편, 그리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 그것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철저히 숨겼다. 그녀에게 숨겨온 아들은 죄책감이자 동시에 버릴 수 없는 핏줄이었다. 그녀는 14년 동안 그 짐을 홀로 견디며 두 세계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녀의 거짓말이 마침내 폭발하여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결혼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남편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가 느꼈을 배신감의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겨진 두 아이가 있었다. 숨겨진 딸과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아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음뿐이었다. 곧이어 그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지영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 이제 혼자 감당해야 할 이 폭풍의 크기를 비로소 실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녀의 미래는 완전히 불확실하고
암흑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녘에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지영이와 마주쳤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한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사랑이나 애정 대신 치명적인 상처와 깊은 경멸만을 담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테이블에 기대서서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술이 깨면서 분노는 더욱 단단하고 치명적인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삶은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지영이는 울먹이며 다가섰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우리 아이들. 남편은 비웃듯 되물었다. 당신의 아이들? 내 딸을 제외하고 그 아이가 당신의 과거에서 온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도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어?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거짓말했어. 그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분노는 소진되었고 남은 것은 텅 빈 허무함과 결별의 의지뿐이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겼다. 며칠 후 남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은 비참했다. 아내의 기만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14년 동안 숨겨온 아들의 존재는 명백한 신뢰 파괴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망으로 작용했다. 지영이는 이혼을 막아보려 했으나 남편은 어떤 접촉도 피하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에게 결혼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국이었다.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다. 남편은 딸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해 공동 양육권이나 지영이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남편은 막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의 요구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14년간의 배신에 대한 대가였다. 지영이는 이제 완벽했던 이전의 삶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했다. 남편은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과 파괴된 신뢰로부터 벗어났지만 그 역시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비극적으로 끝났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완벽한 삶은 결국 진실이라는 칼날 앞에 무너졌고 그들의 몫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와 파국적인 책임만이 남게 되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